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해와 올해 풀어냈거나 해결 방안을 찾아낸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3일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충남공항 예타 신청,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서해선에서 경부고속철도 연결 조속 추진 등 4개 현안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된 충남공항과 관련해 서해 중부권 항공서비스 소해지역 교통편의 제공, 충남혁신도시와 해미 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항공 수요 대응, 환왕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초유의 불균형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절실하며 서해안권 중심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충남소방복합시설 사업부지 내에 1,875제곱미터 규모의 사점리 백제 고분군 유적공원을 조성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의 사전 단계로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용역을 수행하는 문화재 정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술 가치가 있는 백제고분 4기를 포함해 188개의 유구와 유물 490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충남소방본부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유적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백제시대 고분 4기에 대해선 보호시설을 설치해 노출 전시하고 주변의 크고 작은 분묘에 대해서는 내 외부의 흙을 충전해 훼손을 막습니다. 또한 발굴 당시 분묘의 분포 양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봉토를 복원하고 잔디 식재와 관람로 조성, 안내판 설치 등 고분군 일대를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출토 유물은 2024년도 충남소방복합시설 완공과 함께 전시관을 마련해 실내 전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소방교육시설은 물론 유적공원과 전시관을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해 안전체험과 역사교육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교육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실종된 90대 어르신을 구조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백구가 지난 6일 충남 홍성군 역제방죽공원 의견상 앞에서 전국 1호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됐습니다. 백구가 우리나라 첫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된 것은 평소 치매를 앓던 어르신이 길을 잃어 논둑에 쓰러졌을 때 구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4일 홍성군 서부면에서 집 나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충남소방본부는 홍성소방서와 서부면 남녀의용소방대 대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합동수색 중 경찰의 열화상 탐지용 드론 화면에 어르신의 곁을 지키던 백구의 높은 체온이 확인돼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발견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했던 어르신은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4월 사람을 구한 동물을 명예소방견으로 임명할 수 있는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백구는 이 규정에 의해 탄생한 전국 1호 명예 119 구조견입니다.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유지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한 방역수칙으로 국민 수용성과 피로도를 감안하고 추석 연휴 동안 가족 간 만남을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6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족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8명까지 허용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7일에서 23일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직계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오는 13일에서 26일까지 입원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도 예식장홀은 99명까지 인원이 허용되지만 식사는 49명까지 가능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일 과학으로 특화한 대전이
충청권을 넘어 더 좋은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선 공약화를 겨냥해 과학수도 지정,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등이 담긴 16개의 대전 미래발전 전략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과제는 대전의 정체성이자 브랜드인 과학 분야, 시대적 어젠다인 초광역 분야, 대전만이 가진 독특한 강점을 가진 대전 특화 분야의 3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됐습니다. 과학 분야에는 과학수도 대전 지정과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3가지, 초광역 분야에는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대전에서 세종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6가지이며 대전 특화 분야에는 대전 현충원 연계 국가대표 메모리얼 파크 조성과 디지털 그린 대전산단 재창조 등 7개입니다. 대전시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25개 지역 기업과 대전 이주유 공동 브랜딩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대전 이주유는 대전시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만든 브랜드 슬로건으로 협업 기업 상품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업 기업들은 식음료, 패션 뷰티, 생활 리빙, 팬시 문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로 이루어졌으며 대전 이주유 신상품 개발, 포장 패키지 지원 등의 사업을 시와 공동 추진합니다. 공동 브랜딩 상품은 디자인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며 시청 TJ마트와 온통 대전몰 입점 지원,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의 홍보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공동 브랜딩으로 지역 기업이 대전시 도시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충남 서천군 내 염산 누출 사고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발생했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동백대교 건설 이후 탱크로리 이동량이 잦아지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군의 관심과 조속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소재 국도 4호선을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3일. 차량 노후로 인해 생긴 약 2cm의 작은 구멍에서 100리터가량의 염산이 그대로 누출된 것입니다. 작년 3월에는 화양면 동서천 나들목 삼거리 인근에서 폭발성이 강한 유해 화학물질 액화 염소가스를 실은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져 액화 염소가스 10리터가량이 누출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탱크로리로 인한 지역 내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2016년 이후 총 4건으로 조사되는데 2019년부터는 매년 발생해 사고 발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 서천과 군산을 잇는 동백대교입니다. 동백대교는 지난 2018년 준공돼 떨어져 있던 두 지역을 이어주며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왔지만 이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이 용이해지자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대량 이동하며 사고 발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3년 정도, 3, 4년 주기로 이렇게 사고 난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군산 쪽에서 가까운 이번에 동백대교라든가 이 길이 가까운 길이 뚫리면서 이제 저희 쪽으로 다니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고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사고 위험률도 더 높아지는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후속 조치밖에 할 수 없어 군의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애초 환경부에 있던 인허가권을 다시 위임받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을 반영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천만 원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내년 분예산에. 그 환경부에서 초동대처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지자체한테 이제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초동대처나 이런 거를 좀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최근에 조례를 만들도록 이제 그 관련
규정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도록 돼 있거든요. 자칫하면 자연 생태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유해 화학물질.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사고가 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그대로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혹여나 초기 대응에 실패해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충남 서천군의 치안 인식도 조사 결과 689명의 응답자 중 68.8%가 서천군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71.2%는 범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서천군의 치안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유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치안인식도 조사에 응한 689명 중 71.2%는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민관경 관련 기관들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관경 협의체로 구성된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는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기회의를 열고 범죄 예방에 필요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서천 지역 내 치안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가장 필요한 총 4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4가지 안건에는 방범시설물 확충,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 입원병원 운영, 치매 어르신 안전망 구축,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입니다. 우선 방범시설물 확충에는 지역 내 방범 CCTV 추가 설치안이 건의됐습니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서천 지역 내 방범 CCTV는 총 447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량으로는 범죄 노출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곳으로 나타나 범죄 예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천군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총 16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24시간 응급 입원병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24시간 긴급 응급 입원실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더 절실하게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에 군은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 입원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충남 서남부권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충남도에 건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급 이상 모든 치매 노인에게 손목시계형 배회 감지기를 배부해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일정 범위 이탈 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가 과속카메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속카메라 추가 설치는 분명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함도 따르기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논의된 주 안건에서는 창문 안전 잠금 장치 설치였는데 현재 시행 운영 중에 있고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한 통학로와 과속방지턱 확충 부분에 관한 논의도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노방래 서천군수는 한정적인 예산이지만 안전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과 지역주민 안전, 또 이런 사고 방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 또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면 이쪽에 자원이 더 가거든요.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 서비스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휘, 감독하는 제도인데 정당 소속 지자체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공정성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은 물론 긴급한 사건 사고에 보다 빨리 대응이 가능해지고 귀속감이 강해져 봉사도가 높아진다는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 그다음에 좀 취약한 장소 또는
우리 서천군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러한 범죄 예방 활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 활동을 우리 서천군청과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서천경찰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아파트 현관이나 원룸 등에 안심 거울을 설치하여 불법 촬영이나 범죄에 대처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 아이들에게는 홍보용 마스크를 제작해 아동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배 감지기라든지 응급이변병원이 24시간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우리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우리 서천군하고 협조를 잘 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많이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치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실정에서 내년에는 더 안전한 서천군이 되기 위한 민관경 합동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서천읍의 중심지인 성안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성안마을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성안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알아봤습니다. 이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서천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천읍 성안마을 생활환경 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안마을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2023년 서천군 청사 이전에 따른 마을 침체 우려, 개발 행위 제한으로 생활 여건 개선 필요, 서천군 중심지로서 마을 환경 정비 필요 등의 이유로 추진됩니다. 서천군은 올해 안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 2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2022년에 진행될 예정으로 서천읍 군청로 54번 길인 마을 진입로 도로 확포장, 주택 개량, 주차장 조성, 방범용 CCTV 설치, 마을 경관 조명 설치 등이 진행됩니다. 2단계는 2023년에 진행될 예정으로 서천읍성 정비사업, 서천읍성 등산로 정비사업, 청사 주변 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이날 보고를 맡은 한덕수 서천군 기획감사실장은 사업 핵심은 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라며 노령 인구가 많은 성안마을은 도로 확포장을 통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진출입이 수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동문 입구까지 약 한 280m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는 약 3m 내외 정도가 되죠. 근데 이걸 6m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아까 중점부터 주차장을 20대로 하고 폐차 공간을 그렇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덕수 실장은 사업이 2단계까지 모두 마쳐지면 마을 인프라 개선은 물론 서천읍성 정비와 조명 설치로 인한 여가 환경 제공까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성안마을 거주민이 작년 사업계획안에 포함됐던 마을회관 리모델링 부분이 제외된 사항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자 군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항은 이번에 성안마을에 새롭게 이전한 성안 동심경로당으로 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하며 누적 11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확진 이후 2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지난 5일과 6일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외국인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확진된 서천 10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 확진된 30대 외국인 남성 B씨는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다행히 두 확진자 모두 접촉자와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천군은 확진자들을 격리 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거주지에 방역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 원씩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30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서천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일은 목요일, 5, 10일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고 토, 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6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해당 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다음날 충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지원사용처 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1년 드론조종사 1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을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교육은 국가지정 전문 교육기관인 충남드론협회에서 이론 40시간, 실기 20시간, 총 60시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교육비 300만 원 중 충남드론협회와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 지원금 2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청년 10명, 일반인 10명, 농업인 12명 등 총 32명이고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 서천군민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일 수요일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로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 일자리 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한산면 한산사랑후원회와 한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추석을 앞두고 고령의 남녀 어르신 각 1명에게 용돈 20만 원과 홍삼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이번 용돈 드림 사업은 익명의 출향 인사가 고향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께서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60만 원을 기탁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천가등몰에서 서천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서천 모아 드림 세트를 판매합니다. 이번 서천 모아 드림 세트는 9가지의 제품이 한 곳에 모인 모아 드림 세트, 소비자의 선택 옵션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DIY 세트, 이렇게 총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됐으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포장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모아 드림 세트 구매 시 사은품 증정 혜택을 제공하고 모든 세트 주문 시 활용 가능한 할인 무료 배송 쿠폰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충남 서천군 내 청소년기관 소속 청소년 43명이 지난 4일 청바지, 즉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 활동과 구성원 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바지는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기획됐으며 행사에서는 서천형 청소년 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서천군 정보 앱 개발, 서천군 청소년 이용시설 확대 등 총 21개의 정책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2차에 걸친 연합토론을 통해 도출된 정책들은 대표위원들의 3차 논의를 거쳐 서천군에 최종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